엄마,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집 청소랑 식사 준비까지 다 해야 해서 약속 좀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사돈이 오신다고? 네,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도 좀 깔끔하게 청소 좀 하고요. 그럼 너네들이 하면 되겠니? 내가 약속까지 취소해야 될 일이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보단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장모님 오시는데 왜 내가 치우고 내가 대접하니? 그 정도는 너희가 해야 할 일 아니니? 마치 식모 부리듯이 요청을 하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머님, 수아는요? 수아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수아에게는 부모가 더 필요해. 주말에도 너희는 각자 할 일 한다며 나한테만 수아를 맡기잖아. 이게 정상이니? 어머니, 저희가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어 바빠서 그런 건데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이해라면 그동안 차고 넘칠 만큼 이해해줬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내 약속도 너네 약속만큼이나 중요하고, 내 삶도 너네 삶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너네는 왜 모르는 거니? 예정대로 나는 약속 다녀올 테니 집이 더러운 것 같으면 사돈 모시고 나가서 밥 먹고 오던지 해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하윤숙 씨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윤숙 씨는 여느 때처럼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윤숙 씨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숙 씨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겠어. 윤숙 씨는 어릴 적 시댁에서 배운 간장게장 비법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골목 안쪽 자그마한 가게였지만 그녀의 간장게장 맛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3년 만에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5년 후에는 지역 맛집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윤숙 씨는 2년 전 비싼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생각보다 풍족하진 않지만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오늘도 윤숙 씨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 웬일로 전화를 다 했대.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일의 형식적인 방문과 전화가 전부였죠. 특히 며느리와는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가 좀 찾아뵙고 싶은데. 윤숙 씨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언제든 와라.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자. 다음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세연 그리고 손주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숙 씨는 손주 수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숙 씨는 차를 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저희가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연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게다가 제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딱 6개월에서 1년만 수아를 봐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고 시터 구하기도 힘들어서요. 너무 갑작스럽구나. 미리 언지라도 주지 그랬니? 윤숙 씨가 머뭇거리자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지금 세연이 일까지 그만두면 정말 힘들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딱 6개월만이라도. 맞아요, 어머님. 6개월만 지나면 수아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정말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주를 맡기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윤숙 씨의 머뭇거림에 아들 부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윤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숙 씨는 자신이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떠났을 때도 간장게장집을 시작했을 때도 모두 혼자 헤쳐나왔습니다. 6개월 만이라고? 네, 어머니. 딱 6개월 만이에요. 윤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딱 6개월만 도와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아들 부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 방도 따로 만들고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윤숙 씨는 아들의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떠맡게 되면 6개월이 1년,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는 나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윤 씨의 집은 부천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정성껏 방을 정리해 놓았고 윤숙 씨를 정중히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을 써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윤숙 씨는 손주 수아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아에게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을 재우는 일과가 자리를 잡아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수아 좀 봐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던 일이 나중에는 그마저도 생략된 채 당연히 윤숙 씨가 손주를 돌볼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며느리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고 점차 냉장고 정리도 좀 해놔요.
와 같은 집안일까지 윤숙 씨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아들 부탁으로 손주 봐주러 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람. 어느 날 저녁 윤숙 씨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손주 돌보기와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딱 6개월만이라고 했잖아. 이왕 봐주는 것 조금만 참아주자. 윤숙 씨는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남은 4개월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배우던 요가 수업도 그만두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합가 4개월째 윤숙 씨는 점점 더 집안일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 모든 집안일을 윤숙 씨에게 맡기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수아 재워주세요. 며느리는 말도 없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손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윤숙 씨는 점점 자신이 이 가정의 무급가사도우미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윤숙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그녀는 그저 편리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윤숙 씨는 여느 때처럼 수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수건 좀 개어주세요. 걸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윤숙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더 이상 부탁의 어조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 지시하는 말투였죠.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수아 기저귀 좀 갈아주실래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미역국 끓여주세요. 오늘따라 먹고 싶네요. 문이 닫히고 윤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는 더 이상 그 약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숙 씨가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숙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약속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수아 어린이집은 알아봤니? 아들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세연이가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예의도 바르다잖아요. 윤숙 씨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지금도 한 2달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약속대로 할 거니까 더 이상 바라지는 말거라. 에이, 엄마도 참 그래도 손주 보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낫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엄마 속도 모르고 잘도 말하는구나. 일단, 알겠어요. 엄마 대신 좀만 더 생각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윤숙 씨가 손주를 재우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윤숙 씨는 조용히 손주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무슨 일이세요? 안사돈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왔지요. 우리 세연이 맨날 사돈 덕분에 편하게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 차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깐 수화방 가볼게요. 윤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돈 앞에서 언쟁하고 싶지 않아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 드실 간식도 좀 준비해 주실래요? 냉장고에 과일도 있고 어제 사온 케이크도 있어요. 조금씩 부려먹는 며느리 때문에 윤숙 씨는 차라리 내가 나가자 싶어. 약속이 있다고 둘러댄 뒤에 집 앞 카페에 앉아 있다 들어갔습니다. 나, 요 앞에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마. 사돈도 편히 쉬다가 가세요. 그러던 어느 날 윤숙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평소 요가를 함께 하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한 것이었죠. 그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어머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윤숙 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옛날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윤숙 씨는 며느리의 표정이 미심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야? 왜?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집 청소랑 식사 준비까지 다 해야 해서 약속 좀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윤숙 씨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사돈이 오신다고? 네,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도 좀 깔끔하게 청소 좀 하고요. 그럼 너네들이 하면 되겠니? 내가 약속까지 취소해야 될 일이니?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보단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윤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모님 오시는데 왜 내가 치우고 내가 대접하니? 그 정도는 너희가 해야 할 일 아니니? 마치 식모 부리듯이 요청을 하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윤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도윤아. 난 손주 돌봐주기로 한 약속으로 여기 왔어. 그런데 봐라, 집안일도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이게 다 뭐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왜 내가 다 해야 하니? 윤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어머님께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말에 윤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연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너희 생활에 매여 있을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님, 수아는요? 수아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윤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에게는 부모가 더 필요해. 주말에도 너희는 각자 할 일 한다며 나한테만 수아를 맡기잖아. 이게 정상이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어머니께 의지했나 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제발 이번 주말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윤숙 씨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대로 물러서면 영원히 이 집의 무급 가정부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네 부탁은 어째 끝이 없구나. 작은 부탁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어. 어머니, 저희가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어 바빠서 그런 건데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이해라면 그동안 차고 넘칠 만큼 이해해줬다. 그런데 장모님 오시니까 청소해달라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해? 나도 내 삶이 있다. 내 약속도 너네 약속만큼이나 중요하고, 내 삶도 너네 삶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너네는 왜 모르는 거니? 예정대로 나는 약속 다녀올 테니 집이 더러운 것 같으면 사돈 모시고 나가서 밥 먹고 오던지 해라. 그렇게 윤숙 씨는 예정대로 모임 약속에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며느리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었죠. 늦은 밤 윤숙 씨는 모임을 마치고 조용히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할란다. 결심이 선 윤숙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장을 열었습니다.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는 것처럼 짐을 쌌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몇 마디 글을 적었습니다. 내 짐은 택배로 보내줘.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그녀는 메모를 침대 위에 놓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런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윤숙 씨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의 물음에 윤숙 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죠. 윤숙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약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아파트 내부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윤숙 씨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그녀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윤숙 씨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죠. 윤숙 씨는 침실로 들어가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숙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말라 있었지만 몇몇은 아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오전에 은행에 들른 윤숙 씨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저축과 적금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만들어둔 증여용 적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아꼈을까? 윤숙 씨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계획들을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돈이 없어 고생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그런 걱정 안 하게 하고 싶어 일부러 증여할 돈을 모아두고 정작 자신은 아껴 쓰고 살았는데 너무 자식들에게 퍼주는 삶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아들도 좋지만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어? 밖으로 나오며 윤숙 씨는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야. 윤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숙 씨의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민트색 벽지와 새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녀의 새 출발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윤숙 씨는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그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명절에도 홀로 지냈죠. 그날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숙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누구세요? 도어폰을 통해 보이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윤숙 씨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웬일이니? 윤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윤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이제 각자 잘 살면 되지. 아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수아가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윤숙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수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너네들도 나이가 찰 만큼 찾는데 부모한테 그만 의지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숙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구나.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았겠지?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아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면서 직장 다니려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윤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처음에는 고마워하기도 했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았잖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윤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다시는 너희와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끔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아가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윤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다시는 내가 너희 집에서 살자는 얘기는 꺼내지 마. 둘째, 내가 손주를 봐주더라도 그건 내 마음이지 너희가 요구해서가 아니야. 셋째, 나한테 당연히 집안일을 시키는 그런 태도는 절대 안 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어머님. 윤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들도 손주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삶은 살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말고 서로 아껴주며 살아.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숙 씨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 다음 주에는 밖에서 식사하고 커피나 마시고 헤어지자. 앞으로는 웬만하면 밖에서 보는 게 좋겠어. 그들이 떠난 후 윤숙 씨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윤숙 씨는 자신만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를 배우고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서는 꽤 재능을 보이기도 했죠. 가끔씩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공손해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윤숙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수아도 할머니를 만나는 시간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숙 씨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도와주었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고마워. 이것이 윤숙 씨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은 오히려 아들 부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윤숙 씨의 베란다는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고 며느리가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는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것. 이라는 깨달음. 윤숙 씨는 이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